1169호 이면 기사를 볼 텐데요. 그 MBC 김세희 기자, 지금은 전 기자인데 인터뷰 조작을 5건을 더 확인을 했다. 그래서 모두 7건 조작을 확인을 하게 됐다고 이제 MBC가 보도자를 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MBC 노사공동 정상화위원회라고 네. 과거 보도라던가 부당노동행위 사례들을 조사하는 기구가 있어요. 네. 노사가 같이 공동으로 위원회를 꾸리고 그 밑에 이제 조사역들이 있는 그런 기구인데 네. 여기에서 이제 김세희 전 기자 예전에 삼노조 위원장을 했던 그분의 리포트에서 사용된 인터뷰 다수가 조작이 됐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조작이 된 게 어떤 것인가 하니 우선 2011년부터 2016년에 제작된 리포트 중에서 인터뷰 13개 중에서 7개가 조작됐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조작이라는 게 뭔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사에 쓴 대로 좀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면 방송 화면 속에서 이렇게 인터뷰가 나오면 당사자가 이렇게 말하는 걸로 당연히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본인이랑 같이 취재를 나갔던 취재 차량의 운전기사분 그런 분의 이야기를 목소리를 가지고 인터뷰로 사용을 하거나 인터뷰의 신분을 바꾸거나 예를 들어 뭐 미디어 오늘 노지민 기자라는 식으로 그냥 평기자처럼 내보냈는데 뭐 국장이 기자처럼 말을 한다거나 네, 그리고 또 일반적인 그 스케치 화면이라고 하잖아요. 그냥 큰 의미가 없이 일상적인 화면을 찍은 걸 두고 어떤 사건이 일어난 현장인 것처럼 모자이크를 쳐두고 음성을 입힌 거죠. 네, 그런 식으로 한 사례들이 발굴됐습니다. 여기 기사를 보면 백화점 직원 말을 고객 인터뷰처럼 내보냈다는. 네, 크게 2건이 있었어요. 백화점 마트 직원을 고객으로 조작해서 인터뷰했다는 게 2015년 9월 23일에 있었던 그 추석 선물 세트 가격이 천차만별이다 이 주제의 인터뷰였는데 여기에 대형마트 고객으로 그리고 백화점 고객으로 각각 나왔던 2명의 인물이 있는데 알고 보니까 마트의 직원, 백화점의 직원이었던 거죠. 약간 이거는 이해관계자들이 그쵸? 직접 문제가 좀 상당한 것 같은데 아까 그 취재 차량 운전기사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인터뷰를 하게 되면 기자가 원하는 대로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건데 이게 지금 7건이나 총 적발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김세희 전 기자는 처벌을 받게 되는 건가요? 지금 처벌을 받을 수가 없어요. 네,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김 전 기자가 사표를 냈을 때도 보도국 내부에서 좀 여러 논란이 있었던 게 지금 이분이 그 정상화위원회 조사 대상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조사를 계속 거부한다는 이유로 어쨌든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었고 그 이후에도 뭐 휴직 같은 걸 하면서 회사에 출근을 안 하는 상황에서 사표를 낸 거죠. 그래서 이걸 두고 뭐 회사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은 이걸 이대로 그냥 수리를 해버리면 뭔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 조사가 제대로 끝나기도 전에 이 조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냥 사표를 수리하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좀 비판을 하는 분들이 있었지만 또 회사 입장에서는 사표까지 낸 마당에 이걸 처리하지 않을 수가 좀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분은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리포트에 등장하는 인터뷰를 계속 조작했다는 건데 이거 좀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발각되기 어려운 측면도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 방송 화면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거나 블러 처리를 한 화면을 두고 묘사하는 듯한 기사를 입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여기에서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게 여기다가 모자이크 씌우면 때리는 걸로 보일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정말
물론 이걸 개별 리포트를 다 조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 이게 얼마나 이 기간 동안에 MBC에서 그런 게이트키핑이라던가 아니면은 좀 데스킹이라던가 뭐 취재라던가 이런 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김세희 전 기자는 본인이 징계받을 거를 알고 있었겠네요. 본인이 조작한 걸 알고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그쵸. 징계를 피하기 위해서 사직서를 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비판이 제기가 된 건데 인터뷰를 좀 하고 싶었으나 아직까지 연락이 되지 않아. 입장을 네. 혹시 보시게 된다면 연락을 주십시오. 가로세로- 문자의 답장이라도. 가로세로 네.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입장을 좀 밝히시는 게 네, 나을 것 근데 같은데. 이 김 전 기자 이분 인터뷰 조작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많이 논란이 됐던 사례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분이 또 이번에 제가 기사에 사례를 몇 가지 썼는데 이거 외에도 과거에 논란이 됐던 예를 들어 뭐 윤서인 씨 인터뷰라던가 예. 이거 외에도 좀 주변 지인들을 인터뷰로 활용한 사례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MBC가 밝힌 자료를 근거로 좀 설명을 드리면 뭐 자신의 결혼 예정자 그리고 예. 본인 부모님 댁 아파트의 경비원분 아, 이런 분들 인터뷰를 좀 사용을 했고 근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방송 인터뷰는 텍스트랑 달리 영상을 찍어야 되거나 음성을 입혀야 되기 때문에 예. 시간을 맞추려면 촉박할 수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더라도 네. 더 큰 문제는 좀 주문형 인터뷰를 했다라는 거죠. 오늘 이런 인터뷰를 당신한테 물어볼 건데 그렇죠. 이런 예. 식으로 답변을 하면 된다. 예. 이건 여론 왜곡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예. 생각보다는 큰 문제라고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부분이 있어요. 네. 되게 쉽게 일을 하셨던 것 같은데 김세희 전 기자 반성하셔야 될 것 같고.